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수능 걱정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다닐 나이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교복 대신 손수 그린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책상 대신 차갑고 좁은 감옥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그 시대에 어른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던 그 시절에 한 소녀만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18년이라는 너무도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삶이 남긴 울림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새벽, 서울 이화학당의 어느 작은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관순과 친구들은 잠도 못 자고 밤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먹물로 그어가며 직접 그려낸 태극기. 내일 거리로 나갈 수천 명의 손에 쥐어줄 그 작은 천 조각을 만드는데 어린 소녀들의 밤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3월 1일이었을까요? 당시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장례식을 보러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로 올라오던 때였거든요.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목소리도 모이는 법이니까요. 학교 측은 학생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유관순은 담을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담벼락을 두 손으로 짚고 넘어버렸거든요. 막으면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도 막히면 넘어버리는 것. 그게 그 17살 소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 친구들과 함께 학생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결사대라는 말, 그냥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두려움보다 태극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던 태극기 한 장이 다음 날 거리를 뒤바꿔 놓을 불씨가 됩니다. 그 시절 세계는 막 커다란 전쟁 하나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어나간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 하나를 발표했거든요. 어떤 민족의 운명도 다른 나라가 대신 결정할 수 없다.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이 말이 식민지 조선에 닿았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세계가 인정하는 원칙이라는 것. 억눌려 살던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건 당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전국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에서, 대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지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민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3월 1일 그날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선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수백만 명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인사동 태화관, 지금은 맛집 골목으로 유명한 그곳에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독립선언서를 꺼내 낭독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선언한다. 그 문장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상인들, 농부들, 노인들, 평소라면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태극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춰두었던 것들이, 억눌러 두었던 것들이 그날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유관순과 학생결사대는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건 태극기 하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소리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폭력 없이 정당성만으로 맞선다는 것, 그 자체가 일제의 야만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요. 학생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을 이끌고 방향을 잡고 함성을 조직했습니다. 17, 18살의 아이들이 그날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태극기의 물결, 그 한가운데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불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개성, 대구, 부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가 수백 건, 참여 인원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당시 조선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으니 10명 중 1명 이상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남자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아이도, 백발의 노인도 함께였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농부도 하나가 됐습니다. 그 어떤 신분도 그날만큼은 구분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예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총칼로 누르면 금방 잦아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마을을 진압하면 다음 마을에서 만세가 터졌고 그 마을을 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들불은 한 곳을 끄려 할수록 더 빠르게 번지는 법이거든요. 이 거대한 물결이 세상에 증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 우리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 무력이 아닌 목소리로, 폭력이 아닌 정당성으로 맞선 이 운동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저항이었습니다. 일본은 시위를 잠재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꺼낸 카드가 바로 휴교령이었습니다. 전국 학교 문을 닫아버리면 학생들이 흩어지고 운동의 동력도 끊길 거라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관순만큼은 그 계산에서 완전히 빗나간 변수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열기를 그대로 품에 안고 기차에 몸을 실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향에 내려가 숨을 고르고 상황을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유관순에게 고향은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거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유관순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학교를 찾아다니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마을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17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사람들 마음에 박혔습니다. 어른들도 참아 못한 말을 이 아이가 먼저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거사 장소는 아운의 장터로 정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서울의 독립선언이 들불이었다면 유관순은 그 불씨를 고향 땅까지 직접 들고 달려온 겁니다. 거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관순은 산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불씨를 담은 횃불 하나, 목표는 봉우리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유관순이 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다른 산봉우리에서 불빛이 하나 답했습니다. 또 다른 봉우리에서 또 다른 곳에서 순식간에 수십 개의 산봉우리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수천 년 전 봉수대에서 적의 침입을 알리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통신도 없고 확성기도 없던 시절 유관순이 선택한 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거든요.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일이다. 드디어 내일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체포되고 맞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움직인 건 유관순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길고 거창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단 10글자.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거사 당일 아침 아운의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10, 100, 1000.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터를 가득 메운 인파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두려움과 비장함과 뜨거운 결의가 한데 뒤섞인 그 공간에 유관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낮 아운의 장터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3,000명의 입에서 동시에 만세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일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장터를 가득 메운 그 함성은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들고 칼을 빼들고 평화롭게 태극기를 흔들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달려든 겁니다.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것, 그게 당시 일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관순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딸과 함께 만세를 외치러 나온 두 분이 일제의 총칼에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부모님이 눈앞에서 목숨을 잇는 장면을 17살 딸이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삼키고 눈물을 참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오히려 더 단단한 결의가 되어 그 어린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운의 장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9명, 부상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피로 물든 그 장터에서 유관순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유관순은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그 어린 소녀를 체포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포승줄이 두 손목을 묶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관순이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세를 불렀다는 것. 나라를 되찾고 싶다고 외쳤다는 것.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두꺼운 돌벽, 좁은 창문,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냉기 가득한 방. 유관순은 그 안에 갇혔습니다. 17살의 몸으로 그 혹독한 공간을 버텨야 했거든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유관순은 유관순이었습니다. 함께 갇힌 동지들이 두려움에 떨면 곁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고, 반드시 끝이 온다고 속삭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단 겁니다. 사람들은 유관순을 어린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도 다음을 생각하고 동지를 다독이고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유관순 앞에서 그 말이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보며 그 소녀는 오늘도 내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안 유관순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감옥 아니라고 해서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유관순의 목소리가 먼저 터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함께 갇혀있던 동지들이 하나둘 따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감옥담을 넘었습니다. 두꺼운 돌벽도 육중한 철창도 그 함성만큼은 막지 못했습니다. 형무소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안에서 만세 소리가 들려온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일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동자는 유관순이었어요.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구체적인 고문의 내용은 차마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8살 소녀의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것들이 가해졌거든요. 그럼에도 유관순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일제가 원한 건 항복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하나. 하지만 유관순의 입에서 나온 건 끝까지 만세뿐이었습니다. 고문으로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신념이 더 컸던 사람, 고통보다 조국이 더 소중했던 사람. 유관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은 깊었습니다. 유관순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거든요.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출소를 단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18세. 꽃이 피기도 전에 져버린 나이였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고작 이틀만 더 버텼다면 그 차가운 감옥문을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틀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유관순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조국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18이라는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생각해보면 숨이 막힙니다. 태극기를 손수 그리던 밤, 담을 넘어 거리로 뛰어나가던 발걸음, 부모님을 잃고도 끝까지 만세를 외치던 목소리, 감옥 안에서도 동지들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고문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눈빛. 그 모든 것이 18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 큰 어른이었습니다. 유관순이 보여준 용기는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등불이 됐습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자유, 이 땅, 이 일상이 그 어린 소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연도와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유관순은 18살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남긴 울림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것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